제 인생에 있어서 대학 첫 합격증이기도 했고, 그리고 합격 소식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그 당시에는 부모님도 정말 많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. 저 역시도 기뻐했고요. 저는 집에서 혼자 독학 재수를 했는데 그 일반 재수 학원과는 달리 그 사람들을 만날 경험도 거의 없었고, 그 집에서 혼자 독서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죠? 제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6월,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준비하고 그리고 수능까지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고,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평가원 기출 지문들을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와 더불어 동시에 기출 문제하고 동시에 그 여러 사설 문제집들을 매일 풀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국어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문학이랑 그다음에 선택 과목인데요. 그래서 문학은 평가원 모의고사들 그다음 기출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주로 나오는지, 왜냐면은 이제 고전 소설, 고전 시가 같은 부분은 모의고사만 쭉 분석을 해봐도 그 나오는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익히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, 결국에는 문학은 그 화자의 정서 파악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공부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문학은 문단 구조 독해 이런 거를 하려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차분히 읽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중간에 표시할 게 있으면 표시하고, 그래서 차분히 읽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대성마임에게 김승리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들었었습니다. 기하를 응시했었고요. 기하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저는 미적은 어려울 것 같아서 기하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.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개념과 그리고 문제 간에 1대1 대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능력들이 겹쳐진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저는 문제들을 정말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 사설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, 그다음 수능 문제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제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사설 모의고사 2개씩을 풀었고요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사설 문제집들도 많이 풀었습니다. 각 선생님, 그 학원 선생님들께서 내주시는. 그래서 하루에 거의 수학만 거의 100문제 가까이 풀고, 그리고 거의 한 6시간씩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, 수학은. 영어는 아무래도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영어를 공부할 때 그 흐름? 그리고 플로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거는 잘 풀지 않고 사설도 거의 안 풀고, 저는 그 느낌 그리고 플로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외국 스포츠 관련 신문들을 그냥 영자 신문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구과학 1 그리고 생명과학 2를 응시를 했고요. 그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념을 최대한 많이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고, 그 다음에 지금 나왔을 수능 특강 을 엄청 많이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. 그 거의 한 3번, 4번씩 볼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책이 헐거워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, 저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오답 노트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문제나 모의고사들을 풀 때 제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오답 노트에 붙이고, 그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 어떤 부분인지,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가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축 모아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, 그리고 수능 보기 전까지 매일 그걸 반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
실기 준비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처음 왔을 때 저는 솔직히 이제 종목들 중에서 제자리 멀리뛰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. 기록이 늘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목표한 거 바라보면서 그 힘든 부분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. 입시 운동을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 주신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배우신 생리학 부분 것들을 토대로 저희 몸 컨디션도 좋은 컨디션 잘 유지할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셨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제가 입시 운동을 하는데 그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토대로 분석해서 어느 부분을 잘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생각보다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선생님께서 지니고 계셨고, 그래서 그러한 선생님께서 지녔던 데이터들을 통해 제가 그거를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면접 준비했던 것들을 선생님과 거의 매일 줌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대면으로도 면접을 준비하면서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 같은 데 가서도 면접을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항상 옆에서 제가 멘탈을 흔들리지 않게 항상 화이팅을 외쳐주셨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드려요. 현역 때는 입시를 실패를 해서 다시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목표를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해서 체육교사가 되는 거를 목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년 2022년 3월부터 그 체육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힘들 때도 저의 목표를 다시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그때마다 멘탈을 부여잡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가고 싶은 학과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그 목표, 그 꿈 하나만을 바라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 그 다음에 남에게 보이기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목표했던 거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체대 가자, 화이팅!